네, 시장 섹터 이슈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입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옥석 전문위원이십니다. 옥석을 가르치시는 차영주 위원님께서 예. 오늘 주제 볼게요. 흥미로운 주제이죠. 가장 관심 있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죠? 반도체 희망이 정말 보이는 것인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업황 그리고 실적인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선방한 거죠? 예,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을 달성함으로써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264%나 증가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반도체만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반도체 분야보다는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실적을 끌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던 영업이익이 2조대 이제 올라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1조대에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이거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이 9조, 영업 손실이 1조 7,900억이라 하더라도 일단 반도체만 놓고 본다라면 영업 손실을 큰 폭으로 줄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긍정적인 면만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좀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다른 면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D램의 판매가가 대략 한 40%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지금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재고가 한 30조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가 14조 수준이지만 삼성전자와 다르다라는 점은 반도체 부분의 재고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HB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나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롯이 반영된 그런 것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역시 이제 재고가 많은 것은 지금 이제 HBM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전에 많이 생산해놨던 D램 재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D램 재고에 대한 해소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D램 재고가 많습니다만 HBM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재고 상황이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도 오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어제 강했잖아요. 오늘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72,400원, 500원. 반도체주들이 지금 약세에서 또 위쪽으로 돌려냅니다. SK 하이닉스는 132,000원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위쪽으로 주가가 열려 있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차트를 놓고 보면, 특히 이제 하이닉스 네. 같은 게 차트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상승 전환형 차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견조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밸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좀 말씀드린다라면 일단은 성장성이 좀 드러난다라는 거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MTN에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더 이상의 악재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선뜻 어떤 것이 악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호재가 그럼 만발하느냐라고 본다라면 물론 호재라고 한다라는 것은 HBM 트리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제품에 대한 HBM을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만들어내고 있고 하이닉스도 만들어내고 있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H200이라는 이제 그 칩을 만들면서 거기에 적합한 HBM을 또 양사가 내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D램에 대한 재고도 지금 현재 조금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생산 대비해서 판매가 조금 원활치 않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성장 막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성장주들의 밸류 평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재무제표가 나오고 미래를 보는 것들이 조금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냥 재무제표를 무시하고 미래만 보는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서서히 반영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GPU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1분기, 2분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온 게 1분기고 2분기부터
본격 생산했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분이 적자입니다만 적자가 빠르게 줄고 있고 이제 흑자 기대감이 있는 건데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실적 어닝 쇼크가 나면서 주가가 그날 12%인가 빠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간에서는 하한가 갔었고요. 지금은 돌려놨습니다. 그다음에 파두 같은 경우도 뭐 말할 수 없는 이 실적과 함께 상장 부실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소부장의 나쁜 실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두 개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두를 먼저 말씀드리면 파두는 이제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두가 이제 상장 보고서를 제출할 때가 이제 2분기였고 공교롭게도 이제 1분기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가 이제 1분기 정도 서류가 이제 2분기 때 들어간 거고 그게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거죠. 회사 측에서는 몰랐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회사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올해 이제 1,200억 매출을 한다라고 보면 4분기 때 1,000억 매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파두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어닝 쇼크가 나왔죠. 매출이 300억, 영업이익이 29억. 여기에 이제 그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크게 줄어들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당일날 조정받은 이후에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한미반도체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한다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고 또 주주 고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흐름표를 한번 봤습니다. 3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기말 3분기 말 현금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3분기 때 현금 흐름이 한 40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2배 넘게 2.5배 정도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재원으로 바탕으로 해서 고배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장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미반도체는 영업 이익과 상관없이 현금 흐름이 양호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면서 높은 형태의 주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한미반도체와 파두가 일단은 투자자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준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지만 결은 다소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게 엔비디아의 실적인데 21일 날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분위기는 나쁜 거 같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 135억 달러의 영업이익이 이제 발생했는데 3분기 때는 이거보다 증가한 160억 달러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월가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다가 더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H200이라는 GPU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신제품 판매에 주력한다라는 거죠.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스스로가 밝혔다시피 올해 20만 개, 내년에 40만 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과 관련된 주력으로 역시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경쟁사들이 이것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경쟁사들이 만들어내는 것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먼저 선점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이제 주문을 하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틈새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 정도지 대세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했는데요. 시각이 전망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전략과 관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하이닉스, 특히 이제 저는 대장주는 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 중심으로 놓고 소부장을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아마 지지난주 월요일 날 상당히 좀 억울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간 거가 이제 뉴스 속에서 묻혔는데, 그럼에도 그 주가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하이닉스가 좋다. 그러면 소부장이 좋으냐라고 본다라면 일단 후공정 업체들은 약간의 밸류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정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특별히 수혜를 받을 부분도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탑픽은 하이닉스, 그다음에 따라가는 것 중에서는 오히려 이스페사시스보다는 한미반도체의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한미반도체도 한 달 반만 지나면 배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도 잘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영주 옥석 가르기 반도체 이야기 진위를 옥석을 가려주셨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